네,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일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일까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스타일에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을 찾아줄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우리 송재호, 현상준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썬데이 종결자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럼 지난주 두 분이 선택한 종목 리뷰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재호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지난주 첫 시간 저희가 함께 하셨어요. 네. 종목에 대한 선정이 엄청나게 신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이 안 받쳐줬단 말이죠. 네. 종목에 대한 리뷰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 종목들이 이제 주 초반에 시장이 밀리면서 내려긴 했지만 네. 대부분 복귀하는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또 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 뭐 지주류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 그 소부장들을 중심으로 드렸는데 그래도 후반에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여기서 뭐 리뷰를 할 만큼 뭐 강하게 뭐 급등이 나온 부분은 아니었지만 장반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 가는 관점 보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또 거기에 AS 관련해서 이따가 또 종목을 선정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자세히 또 풀어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서 리뷰 때는 종목을 뭐 따로 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알려주신다는 네, 특별히 거죠? 리뷰랑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따가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송재호 대표 IT캠이라든지 맞죠? 네, 네. IT캠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 리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세 개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 그리고 IT센 글로벌, 현대차 이렇게 세 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한미 반도체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2월 이제 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TC 본드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시장이 좀 늘려졌다. 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 그 추세를 잘 이어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좀 보시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이 굉장히 강했던 지난 화요일 날 16%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연 이틀 동안 이전 고점을 상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냥 그만큼 시장에서 좀 늘려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 이전의 시장을 좀 많이 회복하는 종목이 좋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으면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상방을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한미반도체 요즘 한미반도체 없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거든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전 닉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데 우리 현상준 대표가 보는 한미반도체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거 50만 원까지 봅니다. 50만 원.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노무라든지 맥커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 원 후반대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참 1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목표가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사실 한 40~50% 넘게 더 올라줄 것이라고 사실 저 예상은 합니다만은 일단 목표치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40만 원을 먼저 터치해주는 터치하고. 그런 한미 반도체 흐름을 먼저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뭘까요? IT센 글로벌? 네, IT센 글로벌은 뭐 다 아시는 이제 금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두 개의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인 좀 상승이 좀 예측이 좀 되는데 지금 추세도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전 6만 5천 원대 가격을 좀 올랐다가 다시 눌려줬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지난 목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이전 흐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회복해주는 종목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중요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IT센 글로벌은 향후 7만 원까지 일단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종목은 미국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무래도 통과가 된다거나 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모멘텀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당연히 뭐 지수가 좀 빠지면서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요 종목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요? 또 잠시 후에 또 한 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해주신 종목들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송조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적응하느라 잘 몰랐습니다. 그래요. 이거 리뷰하는 게 그러면 두 종목 정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뷰해 주실래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 리뷰부터 출발할까요? G2G 바이오 D2G 해드릴게요. 바이오. 네. 한번 화면 보시고 말씀드리면 이제 G2G 바이오가 이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시장이 좀 흔들면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다시 하방이 짚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그래도 그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으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미리급 펩타이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만약에 미국 장에서 밀린다면 매수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바이오 첫 번째 기업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캠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 밀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하단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원료 의약품, 경구용 쪽 비만 치료제 연결돼 있는 원료 의약품 쪽이니까 한번 하방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부장은 이따가 AS 종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따가 잠시 후에 AS 종목을 네, 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소부장은 잠시 후에 저희 네. 이야기하면서 네, 그때 네. 조금씩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 만나봤는데요. 그럼 한 주간의 시장 관전평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 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의 관전평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제가 말을 편하게 잊지 못하는 정말 아찔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꼭 전쟁을 이란과 우리가 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맞죠. 들기는 글로벌 했어요.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조명을 네. 받았고요. 그 원인도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이 높아서 골이 깊었던 건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산이 뭐 흔히 얘기하는 산이 높아서 이제 골이 깊다 이런 흐름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레버리지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크게 하락을 했던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원래 좀 진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더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다음 날 반대 매매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비율 맞추기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증권사에서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그만큼 그날 당일만 해도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신용 미수를 네.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증권사도 굉장히 많았을 만큼 물론 그 다음 날 이제 반등을 바로 하면서 목요일 날 시장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연달아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꺼져서 더 배가 됐을 뿐이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전에도 이런 전쟁이 나왔을 때 20일 영업일 뒤에 꼭 다시 이전 고점을 회복해 주는 흐름이 좀 나와졌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딱 두 가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IT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는 당연한 거겠죠.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이제 이번 전쟁에도 물론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어떤 이 악재가 좀 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그래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향후 흐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객 예탁금이 무려 130조가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밑에서 받쳐주는 유동성도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게 이런 리스크는 길게 가지 않는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쉽게 무뎌진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관전평을 지금부터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걱정했던 거는 저희 화수였죠. 화요일, 네. 수요일 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이거에 대한 큰 걱정도 있었고요. 시장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또 보란 듯이 다음날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이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관전평부터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현상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네. 하루 종일 10몇 프로 빠지는데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좀 세운지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그다음 보면 상한가가 줄줄이 나왔고요. 네. 20% 넘는 종목들이 막 수두룩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좋은 그 기회로 좀 전환을 시켰는데요.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지적 리스크는 항상 단기적인 이슈였다는 거. 그 중에 이제 유가하고 그 특히 환율이 전일날 이제 저녁 야간 선문에서 상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유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120달러까지 갔어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직접적으로 유가하고 이제 가스를 공급받는 상황에서 그거를 절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안 하겠다, 전쟁 끝내지 않겠다,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보면 그때 120달러에서 6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변동수 있기는 하지만 매수기가 될 거라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금융위기 아니라 부분에서 봤을 때는 150, 우리가 1,500원 환율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때 급 나갈 때 반대 매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반대 매매 나온 물량을 본인 기관하고 외국인이 받아갔어요. 본인 정보를 아니까 그걸 딱 봤거든요. 이거 반대 매매를 받아간 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점에 알고 있다. 그러면 또 그때 2조 정도를 매수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머니 무브 현상이 코스닥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 보면 코스닥이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을 보기에는 보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됩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 뭐냐면 그동안은 패시브 쪽은 코스닥의 150 종목 상위주만 샀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또 하나 풀어준 게 뭐냐면 테마주로 사도 된다고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로봇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또 연결해서 2차 전지까지 네.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 부부 현상이 계속 연계될 걸 보고 있어서 봤으면 이제 이렇게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코스닥 머니무브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우리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네, 이런 그런 기대감에 평가를 지금 해주시죠? 돈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장 관전평 저희가 짧게 만나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썬데이 종결자 1부 오늘도 심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결정해 드릴 텐데요. 총 5가지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의 성향에 딱 맞는 그런 키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는 키워드, 5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총 5가지 키워드 중에서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 매도 대 외국인 매수. 이게 개인 매수 대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 개인 매도 대 외국인 매수라는 점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6,000p 붕괴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6,000p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국제유가. 그리고 팔까 버릴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팔까 버릴까? 팔까는 약간 차익실현 같고 버릴 거는 어쩔 수 없이 놔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요 5가지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이란과 한국이 전쟁한 것만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 미국은 또 그렇게까지 힘들지도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키워드를 놓고 어떤 관점으로 먼저 종목을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현상준 대표부터 가볼까요? 일단 좀 저는 미국과 이란 이게 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겹치게 되네요. 그 해소 국면에 들었을 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은 해소 국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장도 변동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월화수 이제 좀 진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큰 폭의 하락, 다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계속 파동을 거치면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에서 너무 리스키한 그런 종목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이 빠졌네요. 어쨌든 미국과 이란 전쟁 키워드의 두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우리 현상준 대표님 현대차와 하나솔루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대차부터 만나볼까요? 앞서 현대차에 대한 리뷰는 잠시 후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대차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뷰 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까지를 좀 보고는 있어요. 네네.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 같이 나오게 되면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조, 그러니까 뉴스에 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과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섹터들 그런 걸 늘상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실 때 단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뉴스에 이렇게 VIP와 같이 엮여 있는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런 쪽에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요. 여기에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같이 묶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는 부분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주로도 변신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50만 원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점에 다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70만 원 정도 일단 단기 고점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중기적으로 80만 원까지 올해 상반기 보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현대차는 하고요. 지금 접근하기에 적절한 위치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아주 적절하고요. 저 분할로 50만 원 지금 중반 정도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좀 중반 흐름 넘어가면은 다음 달 그리고 이번 달이네요. 이제 이번 달 중하순 정도 네.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네요. 네, 하나솔루션은 이제 예전에 이슈가 나왔던 게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원유 상승에 따라서 좀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 기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을 해야 되겠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만은 혹시 모를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슈보다는 그러면 그 다음 대체는 무엇인지 혹시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잠깐 짧게 보고 자리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만 원 지금 가까이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한번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이전 고점을 한번 더 트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6만 원 보시고 6만 5천 원까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는 미국과 이란 전쟁 키워드의 두 종목 현대차와 하나솔루션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키워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5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팔까 버릴까라고 했잖아요. 네. 안경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이 버릴까가 아니라 버틸까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런 실수할 리는 없죠. 네, 제 눈이 잘못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를 제가 드렸다. 팔까 버틸까.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죄송하다는 말씀,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키워드에 우리 송재호 대표는 어떤 종목들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이 키워드의 내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그냥 쓱 스치는 생각으로 보면 원유 그리고 뭐 환율, 방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원유, 비료, 조선 또 뭐 크게 좀 에너지까지 뭐 이런 쪽이 좀 이쪽과 관련된 섹터군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 방사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송재호 대표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 키워드 어떻게 지금 이 키워드를 해석하셨나요? 일단은 이제 이미 미국 쪽으로 힘이 실린 거죠. 이제 이미 기울였다. 무게추는 미국 무게추가 쪽으로 넘어간 것 갔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좀 지도부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네네. 때문에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또 급락했던 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던 섹터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완화되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봤고요. 하나.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유가가 그 또 주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죠. 9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또 대체 에너지 쪽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요일부터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부분하고 또 실적으로 미국에 연결해서 실적이 될 수 있는 쪽을 한번 포커스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쪽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한쪽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쪽은 또 거기에 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수혜가 될 것 같아요.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전 확전됐을 때 더 그때가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이 지상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이제 차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지만 보면은 좀 천공투의 활약. 네, 중동에서 지금 천공투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계약건들이 수익 계약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도 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찌되었던 그건 지상전 때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재호 대표가 바라본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한 키워드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호 대표는 셀트리온과 OCI 홀딩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인데 이제 이번에 급락하면서 동반 내려온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한 45%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도 상당히 코로나 때 좋았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고 또 포인트를 뭐냐면 우리 복제의약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빅파마 회사들이 특허가 끝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거든요. 끝나면 바로 공급하겠어. 그래서 지금 nem시마 SC도 상당히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스텔라라든지 아일리아 같은 새로운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배 이상 커지고 있어. 올해는 그래도 그 부분에 실적이 업사이드 될 걸로 보고 있어서 또 간식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면 좋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 하단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예. 그래서 이 구간이면 충분히 부담 없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계속 출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한번 34만 원까지 한번 끌고 올라가면서 한번 좀 리딩 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이제 그때 호황기 때 흐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긴 추세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짧게 보신다면 이제 반등에 또 올라왔던 25만 원짜리를 1차 목표가를 보시고 네. 나중에 돌파하면 계속 이 시간에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입니다. 네, 오시아 홀딩스, 네, 태양광 쪽으로 수혜받는데 이제 폴리시리콘은 저기거든요. 이게 물론 대체 에너지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폴리시리콘. 왜 이게 또 중요해지고 있냐면 지금 미국이 그 공급망 중국의 공급망을 다 배제시키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있는데 그만큼 태양광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중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폴리시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올리거나 통해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조금이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중국산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오시아 홀딩스가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동이 작년 9월부터 풀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혜가 될 거고 지금 AI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도 동사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더니 기업의 내용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물론 이제 추세 흐름을 이렇게 하단에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예전에 아침에 이제 골드픽에서도 아침에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올라왔는데 다시 눌림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실적과 연결 봤을 때 이 구간을 충분히 돌파해 나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뭐 17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하시고 보시는 전략 하시되 앞으로 계속 만약에 5일선 타고 올라간다면 다음에 또 리뷰 시간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미국과 이란 전쟁 키워드의 종목, 셀트리온과 OCI 홀딩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수입니다.
보통은 요즘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일단 개인 매도 대 외국인 매수입니다. 그럼 개인은 팔았는데 요번에 급락장 개인은 팔았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한 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현상준 대표의 해설이지요. 현상준 대표는 이 키워드 갖고 어떤 해설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기관이 빠졌죠. 기관. 그러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느냐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그러니까 꼭 개인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꼭 외인이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기관이 샀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거든요. 있죠. 이제 네. 그런 종목인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동안에 외인 개인도 같이 샀습니다만 또 뭐 기관은 빠졌는지 네. 그러니까 주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좀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탄탄하게 잘 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요? 그 가운데 개인도 매수를 한 종목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요? 기관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외인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매수를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저는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요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봤냐면 개인이 차익 실현을 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야 이쯤이면 이제 된 것 같아 하고 이제 불안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싹 다 담은 종목들인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일리가 또 있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그런 해석을 해요. 외국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포모 현상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올라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기관이 매번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도 계속 불을 지르면서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포모를 느끼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좀 담지 않았을까라는 종목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은 포커스는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쪽으로 네. 포커스를 맞춰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요, LNF 2차 전지네요. 네. LNF와 두산 테스나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LNF 하면은 이제 뉴스를 딱 하나 더 보셔야죠. LG 화학. 그래서 LG 화학 대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LG 화학을 선택했어야 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테슬라형 배터리에 지금 LNF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2세대 건식전 그 공정에 들어가는 게 LNF가 성공을 할 것이다고 예견을 많이 좀 드려봤었는데 제가 아침 이제 머니플러스 시간에도 이 LNF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를 단독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LG 화학은 좀 다소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처해졌고 LNF 쪽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LFP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고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차트입니다. 자, LNF 지금 12만 원 하단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10만 원대 지금 언더에서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 고점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단 라인까지예요. 지금 중간을 향해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 형태로 봤을 때 14만 원에서 15만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이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차트를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맨 마지막에 저기 갭상승해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그다음 갭상으로 네. 갭상승이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그 뉴스 때문이죠. 아까 말씀하신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그래서 LG 화학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NF를 좀 선택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사실 코스피입니다만은 코스닥의 흐름과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13만 원, 14만 원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트라이 볼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니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네. 갭상의 갭폭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개파랄까 갭상의 폭이 너무 큰지라 이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 장에 한번 흘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좀 모습이 좀 나와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흘러주면서 좀 채워졌던 부분 갭을 원래 좀 채우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날이죠 목요일날 좀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목요일 날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이전에 갭을 좀 소화해주는 모습, 그리고 금요일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좀 아랫꼬리로, 나와줬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갭은 어느 정도 좀 메워졌다. 메워졌다. 그래서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LNF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두산 어떤 테스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후공정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뭐 후공정이다면 두산 테스나를 사야지 약간 그런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SK 실트론이 이제 두산 그룹의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두산 실트론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두산 테스나하고 시너지 효과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방향도 있겠고 앞으로 웨이퍼 제조에서 패키징 소재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네. 밸류 체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 테스나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좀 이전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전 고점을 트라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점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72,800원을 넘어주는 73,000원까지를 일단 먼저 1차로 보시고 그 다음에 75,000원, 8만원까지 반도체 소부장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송재우 대표, 이제 손상준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요. 송재우 대표의 종목들 살펴볼 텐데 먼저 개인 매도 대 외국인 매수 이 키워드를 송재우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반대 매매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도했던 부분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이제 보니까 외국인 매수한 종목은 또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 말씀이시네요.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 것을 네. 이때구나 하고 외국인이 담은 맞습니다. 종목들을 봤다. 네, 거기다가 이제 담은 종목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버텼던 종목. 네, 조금 외국인은 네. 버텼던 종목. 네, 매수- 팔지 않아. 절대 팔지 않고 사긴 샀는데 그게 포인트였어요. 외국인까지 사는 거 봤더니 너무 급등 나와가지고 그건 좀 제외하고 외국인이 사다가 갑자기 흔들리니까 안 팔고 있다가 그래요, 조금씩 받아가는 양사. 네, 그걸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굉장히 또 매력 있는 키워드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럼 송재우 대표의 키워드에 따른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우 대표 두 종목은요. 포스코 퓨처엠과 PI 첨단 소재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핵심적 기업이죠. 이 기업은 이제 포인트로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연결이 강합니다. 중국의 탈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ESS. 네. ESS에서 뭐 미국의 공화당에서 중국의 ESS를 수입 금지한다는 뭐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미 이제 관세 부분에서 60% 정도 반영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ESS 반영되면서 관련 이천지가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ESS, AI 인프라 쪽에 투자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ESS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동사의 또 장점이 음극재를 하고 있거든요. 음극재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의 관세를 9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를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하는 데 특히 이제 포스코 PCM이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진적으로 음극재 쪽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극재도 긍정적이고 또 양극재 가격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이 6만 위안에서 지금 15만 위안으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포스코 PCM 한번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면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강조해드린 61선과 이 120선 라인대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 많이 올라오면 이제 한 25만 원대 구간이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만 잘 돌파해 놓으면 지금 21선, 60에서 120선이 정비열됐기 때문에 추가적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30만 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간 PI 첨단 소재, 이제 핵심 포인트 그런 것 같아요. 애플, 네, 아이폰하고 연결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이번에 판매량이 이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또 폴더폰이 나오거든요. 근데 폴더폰이 이제 처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처럼 PI 첨단소재처럼 PI 필름이라든지 또 방열 시트 이런 제품 IT 소재 쪽 들어가는데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될 걸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포인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차트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PI 첨단 소재 어떻습니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받아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번에 급락할 때. 그래서 한번 그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급등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주식은 행보 구간에서 초입 구간 한번 반등합니다.
그동안 제가 아침에 골드픽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추세로 쭉 당겨볼게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조정이 있었고 돌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22,000원대를 한번 1차로 보시고 나중에 올라오면 제가 더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때 3만 원까지 전략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외국인 매도대 개인 매도대 오늘 여러 가지 헷갈리네요. 개인 매도대 외국인 매수 키워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 이거는 정말 언급하기가 좀 속상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6,000p 붕괴 워낙 빨리 올라왔어요. 워낙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라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 6,000p가 붕괴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다. 아직 6,000p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6,000p 붕괴 어떻게 키워드를 해석을 하실까요? 지금 6,000p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보신 걸까요? 아니면은 6,000p 붕괴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6,000p를 이제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탈환하기 종목군들이 위해서? 꼭 필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6,000p가 붕괴됐다라는 워딩 자체가 좀 자극적이라서 자극적이죠. 그렇지 예.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기는 해요. 그럼요. 네, 추세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지금 6,300까지 올라갔던 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 거지. 그럼요. 지금 추세적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15년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2,300에서 6,000까지 넘어가는데 1년이 안 걸렸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요 근래에 주식 들어오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많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얘기하면은 늘 삼성전자는 10%씩 움직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랬었는데 어찌되었던 6,000p 붕괴라는 키워드에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현상준 대표는 삼성전자 얘기해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를 6,000p 탈환에 네.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부터 한번 나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봐서 아마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코스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갖고 와봤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 따라서 많이 가는 당연히 이제 지수 따라서라기보다도 지수를 만들어내는 이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편입장 이후 역대급 이제 반등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디램의 가격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도 잘 올라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0조까지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 상승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잠깐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거는 지금 지수예요. 이제 지수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그대로 차트를 보게 되면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모양이 같을 같을 수밖에 수밖에는 없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6,000p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20만 원까지 20만 원대 좋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라고 하죠. 네.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지금 목표가는 20만 원을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왜냐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얼마까지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00조까지 보고는 있지만 저는 한 180조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을 계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 대비했을 때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는 25만 원. 봐야 될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디램 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를 상환을 이제 했을 때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부분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20만 원은 무조건 넘어줄 수는 있겠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 아니구나. 삼성전자를 오늘 제가 굉장히 헤매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쓰니까 두 번째 종목은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한미반도체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종목입니다. 네, 앞서 이제 한번 리뷰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한 이제 TC본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차트 바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은 반도체에서 무조건 꼭 필요한 종목이라면 한미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꼭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봤는데 자 한미 반도체 이전 고점 좀 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는 좀 탄력이 강하다라고 봤을 때 그래요. 향후 30만 후반대까지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좋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뭐랄까요 탄력성 때 텐베거를 보여줬던 한미반도체 이번에 네. 좀 기회가 크긴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송재호 대표는 6,000피 붕괴라는 키워드 어떤 해설을 하고 계실까요? 뭐 현성 대표님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전략적으로 잘 세우셨으니까 가장 피해가 컸던 그 일단 코스닥 안에서 그만 선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코스닥, 생각합니다. 코스닥 쪽에서 6,000피를 탈환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는 네, 피해 받았던 종목 안에서 한번 이제 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선정해 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네, 두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네, 우리 송재호 대표의 6,000피 붕괴의 두 종목은 큐렉스와 미코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큐렉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 두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강하게 급등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소부장이 급등을 주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근데 이제 저는 봤을 때 순환할 거를 보고 있어서 이제 큐렉소를 선정한 이유는 로봇 쪽도 이제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큐렉소는 뭐 우리가 이제 의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정형외과 수술이라든지 고관절 수술에 이제 로봇이 쓰입니다. 우리 무료 수술할 때 다 로봇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가 되고요. 또 올해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미국 FDA 로봇 관련된 승인 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 요인이 클 거로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차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추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안에도 흘러내리고 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이제 로봇 쉬어가는 과정에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61선을 이제 복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잘 지켜나간다면 한번 이제 목표로 본다면 올라왔을 때 매물대가 있는 게 한 21,000원 정도니까 이 정도로 그래요.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까 한미반도 연결됐는데 TC번도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미코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포인트로 보면 펄스 히터,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접착을 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히터 쪽에 그 동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워낙 HBM 쪽이 좋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또 국내에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그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미코 같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다가 좀 조정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하방이 지지해주고 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미코까지 만나봤는데요. 뭐 6,000피 붕괴라는 상징적인 키워드라고 본다면은 송재호 대표는 코스닥 쪽에서 두 종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라는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 순간 피난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수혜 섹터를 볼 것이냐. 저는 이 세 가지밖에 좀 떠오르지 않았는데 선정 이유를 또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피해를 받았던 부분과 영향을 제일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변동성 있는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 급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네, 보는 그런 거 하나 하고 지금 변동이 있을 때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키워드의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대한항공과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한항공 이제 원유 관련된 당연히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분할로 바닥에서 조금씩 담으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란과 협력 관계인 중국이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을 좀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차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변동에 있는 가운데 변동 있는 자리들 바닥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주봉과 월봉 길게 봤을 때 바닥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 대한항공과 SK이노베이션 만나봤고요. 자, 송재호 대표는 국제유가에서 어떻게 국제유가라는 키워드를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피난처, 앞서 말씀드린 피난처 있었고요. 대체도 있었고요. 수혜 섹터도 있습니다. 대체되면 수혜 쪽으로 한번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대체. 네, 대체 에너지 그리고 쪽을 한번 잡아봤어요. 수혜를 볼 것. 네네. 그래요.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키워드의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호 대표는 두산 퓨어셀과 SK 이터닉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산 퓨어셀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유가가 90불로 올라오면서 이제 어떤 반사익의 흐름도 있겠지만 지금 AI 관련해서 인프라 쪽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이 태양광 또 이런 풍력, 수소까지 전반적으로 네.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포인트 보면 이제 두산 PSL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3분기에 새로운 공장을 완공했고요. 또 미국 쪽에 관련 업체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중요해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수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이제 SK 이터니스죠. 네. 네, 이쪽은 태양광, 풍력. 또 여기에 또 수소 쪽과 연결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실적으로 모든 어떤 신재생에너지 수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못하겠고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뭐 저도 무료 공개 방송 하니까 그때 좀 풀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재호 대표의 국제유가의 두 종목은 두산 퓨어셀과 SK 이터닉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이제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팔까 버릴까 버틸까입니다. 자, 팔까 버틸까 이 키워드야말로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갈까? 아니면 이쯤 돼서 이거 놔줘야 되나? 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은 많이 올라왔던지 네. 아예 안 왔던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버티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던 종목,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잘 받쳐줄 수 있는 종목 양쪽으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팔까 버틸까? 그럼 현상준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 역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선택해 주셨고요. BHI를 또 선택을 네. 해주셨네요. 자, 150 레버리지부터 살펴볼까요? 코스닥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코스닥 하세요. 네,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을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외인들이 그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도 바닥에서 다 들어왔다라는 점은 이제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모 현상이 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한번 매수하면서 한번 상승 래를 이어가 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깔려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봐서 이전 고점까지 한 번 더 보는 흐름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 레버리지 가격이 네. 어디까지 갈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BHI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또 나왔어요. 바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에 대한 수출이 나오게 되면서 7기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들 BHI 태광 관련된 종목들 보선 파워텍 마찬가지입니다. 엮어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월요일 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현상준 대표의 종목,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BHI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 팔까 버틸까. 앞서 이거는 뭐 해설이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이거 끝까지 그냥 내가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느냐, 아니면 올라올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파느냐. 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어느 쪽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버틸까 쪽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5일 정도에 또 미국 뭐 기술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면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흔들렸을 때 이제 버틸까 말까 하는데 버틸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텨야 되는 종목, 네, 네.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러면 송재호 대표의 버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종목 파크 시스템스와 HPSP를 선택하셨네요. 네,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이제 상당히 많이 미뤄가지고 이번 주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두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선단공정,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특히 TSMC도 올해 투자를 30% 늘리고 또 관련해서 인텔, 또 삼성전자도 미국의 테일러 쪽에 투자가 전개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에 연결된 부분에 파운드리 쪽이 수혜가 될 걸 보고 있고, 지금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 좋잖아요. 디램도 좋은데 지금 낸드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전망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낸드 쪽과 디램, 특히 디램 쪽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가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크 시스템, 이제 HPSP는 좀 보유한 전략 가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료 방송 오시게 되면 좋습니다.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5가지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 결정해 주셨는데, 오늘 공개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딱 한 종목,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종목이죠. 10종목, 20종목입니다. 먼저 현상준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현상준 대표 5가지 키워드에 쭉 맞는 종목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보면은 이란과 미국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도 있고, 그리고 6,000피 붕괴도 있고, 국제유가도 있고, 팔까 버틸까 이 다양한 키워드에 10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송재호 대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송재호 대표도 마찬가지로 10종목을 쭉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렵게 선택한 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어서 5종목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에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캡처든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자, 이제 이 10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원픽 종목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현상준 대표부터 만나볼 텐데요. 원픽 종목을 선택한 나름 나만의 기준은 뭐였나요? 지금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때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다른 종목들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좀 힘든 매매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이 그래요. 종목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좀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가 선택한 이 종목 직접 공개해 주시죠.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도 잘 매수가 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코스닥이겠죠.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 2차 전지 종목을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제일 앞순서로 좀 그래요. 시총 상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도 됐지만 전반적으로 150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목표가 손절가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네, 뭐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자리 지금 21,000 지금 넘어가면서 22,000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 네. 시간에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팔까 버틸까의 키워드에서 나온 선택하신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도 먼저 이 원픽 종목 선택한 이유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따라서 하시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정성, 저도 안정적이면서 또 그래도 흔들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앞으로 많이 상승하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그래요? 네, 저희 장점을 최대한 살려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송재호 대표의 종목 직접 공개해 주시죠. 네,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네. 첨단 소재. 네. 뭐 아까도 투자 포인트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애플 쪽으로 연결해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요. 실적이 회복을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봤을 때는 이제 손절가는 한 17,000원 정도 하시고 네. 예, 목표는 1차 가격은 25,000원 정도 보시고 나중에 또 올라오게 되면 또 리뷰를 또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PI 첨단 소재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개인 매도 대 외국인 매수 네. 키워드에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의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이 일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0시에 2번 나갑니다. 재방송까지 2번 나가는데 두 번 다 준비해 주셨죠? 네, 두 번 그럼 다 저희 준비되어 방송을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두 분 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 주실까요? 저희 지난번에 이제 무료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헥토 파이낸셜 저희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에 이어서 어떻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IT센 글로벌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잡아드렸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 시장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래요. 오셔서 많은 투자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도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시장이 뜻하지 않게 급락이 나왔다가 또 그게 또 세ung 지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주중에 제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솔브레인 그리고 테크인 상한가 3개에다가 지금 20%대 후반 그래요. 종목이 10개 정도 실제 운영했던 포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반에도 계좌 수익이 목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에 14%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뭐 골드비 상한가 42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결국은 코스닥
네, 머니무브의 지금 현상에서 우리의 계좌가 지금 이미 그걸 반영되고 있는데 또 수혜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수혜주를 보고 우리가 코스피 3천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아, 이거 뭐 종목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게 더 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심리를 읽어낼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썬데이 결정자 우리 전태룡, 홍희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심리를 읽어낼 두 남자라고 제가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전태룡 전문가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저의 심리는요. 혹시 그 EXID 아세요? 네. 가수 EXID 위아래 위아래에 대한 심리였어요. 정말 시장이 핑퐁되는 모습에 그래요. 정말 어떠한 곳으로 튈지 몰라서 제가 춤을 못 추지만 그래요. 정말 위아래를 추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갔다가. 이 폭이 네. 정말 엄청났다. 이런 심리, 심장이 덜컹 떨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심리. 좋습니다. 우리 홍희진 대표는 어땠어요? 그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으로 전문가로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당황. 저 역시도 이게 지금 보면은 9.11 테러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보다 하루 폭이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걱정도 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기대감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지지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에너지가 중요한데 급락 이후에 급등을 또 바로 해줬잖아요. 에너지는 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지수가 아직까지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렵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살아있다고 이게 꼭 신고가를 바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조금 답답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의 믿음은 살아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평가를 맞습니다.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믿음은 살아있다. 그리고 전태룡 대표는 EXR? EXID. 죄송합니다. 아유, EXID. 위아래. 위아래 그룹이 생각났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지난주에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리뷰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전태룡 대표 도와주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종목 중에 삼표 시멘트는 너무 잘 가고 있고요. 너무 3표 시멘트는 이거 좀 언급을 해드려야 돼요. 네. 300%가 넘습니다. 343%. 엄청납니다. 네. 근데 헥토 파이낸셜이 이거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헥토 파이낸셜을 해드리고 네. 또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좋았기 때문에 LG 화학도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LG화. 제가 이제 그 헥토 파이낸셜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자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100여 개국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드 출시를 비자에서 하고 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헥토 파이낸셜이 바로 이 간편 결제 시장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부각이 돼요. 차트를 보면 대번에 아실 수가 있을 그래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 이 헥토 파이낸셜이 상승을 한번 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정고점을 돌파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상승한다는 것은 수급이 모이고 있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삼표 시멘트도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옆으로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 주고 보통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가 더 길어야 되는데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봉, 월봉으로 볼 때는 최고의 신고가까지 그러니까 2019년 7월이 39,000원인데요. 이 돌파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리뷰에서 헥토 파이낸셜은 다시 한번 수익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LG화학은 지금 2차 전지가 LG화학은 오늘 비록 이제 금요일 날 좀 약하긴 했지만 그 외에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약하다면 뭐 공부했던 종목들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강하다라는 전제하라면 2차 전지 중심 그리고 반도체 중심에서 시장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관련 업종들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를 도와주셨고요. 홍희진 대표의 리뷰를 만나보기 전에 일단 뭐라 볼까요? 그 앞서 말씀한 헥토 파이낸셜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어느 만큼 정고점까지 언제 빨리 올라오느냐 이런 게 사실 시장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헥토 파이낸셜은 뭐 조정 자체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추세를 살아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좀 더 큰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희진 대표의 리뷰 이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대표는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자, 저는 이제 아모센스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아모센스,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제 종목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했던 모습들이 그동안에 좀 나타났는데 특히나 이제 아모센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하나가 지금 수소 관련주입니다. 연료전지 관련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블룸 에너지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모센스가 이제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좀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아모센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또 경신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빠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많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긴 빠졌지만 신고가를 바로 지금 경신하는 모습들이 발생했다라는 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고 재료가 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게 실적 기반이고 그 실적 플러스 남아있는 어떤 산업적인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모센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중동 전쟁이 이제 네. 언제 좀 마무리가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 어떤 리스크가 조금 해결이 조금 빨리 되냐 늦게 되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조금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근데 오히려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 중요한 건 시장이 무조건 좋을 때 많이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1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따라 붙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더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2월 중반에 조정을 한번 좀 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 좀 만들어졌죠.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장기 평선이 아직 돌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500원짜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지수의 영향을 너무 안 좋게 받아버리면 좀 더 횡보 보이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2월 저점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1,000원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어본다면 61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기준적으로 잡고 보신다면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장의 영향을 좀 벗어나기는 어려우니 지금 일단은 1, 2주 정도에는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요?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태룡 대표님. 네. 이슈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너무 많았죠. 근데 너무 많았는데 네. 네.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가지만 본 것 같은데. 네, 그죠?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좀 가장 좀 뜨겁게 다가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장에 대한 총평적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글로벌 증시에서 앞서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이란하고 우리하고 전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었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 사뭇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쉽죠.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저도 지금 요즘 시장 제가 만약에 미증시만 보잖아요. 미증시만 보면 여러분들 저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 추세가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미증시 ETF라든지 한국 ETF를 따로 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미국 주식은 이게 숏이에요. 인버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증시는 지금 레버리지 쪽에 대한 흐름들이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정말 다음 주에 우리 뉴스나 이슈를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만큼 뭔가 이제 이슈를 찾기가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이 좋을 수 있는 조건 하에 여러분께 많은 종목들 오늘 강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연준 의장이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지금 이란 이 전쟁이 쉽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렵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가 네. 계속 수급으로 밀어올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고 밀렸던 종목들 이제 잡히는 모습인데 어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요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할 텐데 다음 주에 밀리면 시장 어느 정도 좀 조정 주거나 어려움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는 8시 30분 너튜브 전태룡에서 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전 닉스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유보금이 예탁금 자체가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100조가 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요번에 큰 폭의 하락, 네. 두 차례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나왔다. 있었죠.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시장이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우리 전태룡 대표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다음 주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인데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지금 제 질문에 좀 동의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 구간에서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일 날 유럽 증시도 그 저점을 깼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변곡을 잡고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상승을 한다면 그냥 상승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면요 한파동의 급락이 올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 최근에 이제 제가 위아래 말씀을 드렸는데 공포스러운 공포는 없었습니다. 100조 예탁금 자산은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 공포 시점에서 저점에서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지만 그 타이밍을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전 원래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는 확인의 한 주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좋습니다. 우리 홍희진 대표의 일단 지난주는 저희가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관전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네. 지난 한 주에 대한 관전평 홍희진 대표의 관전평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올랐고 방송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는 너무 강하니까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게 이제 그 부분들 언급을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올 걸 알았는데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끝났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추세를 만들 거냐인데 이렇게 진폭이 클 때는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요일날, 수요일날, 특히나 수요일날 내가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되게 아찔하잖아요, 사실상. 왜냐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월요일날은 개파락이 나오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면서 움직인다라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이게 재료가 살아 있어도 자신감이 갖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건 우려감 요인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감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약하면 또 많이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반등은 일단 좀 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신고가를 못 내면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는 좀 봐야 되고 다만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악재고 추이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쟁 이슈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감인데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2022년 초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단기적으로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거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계속 추세를 좀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매매할 때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자금 투입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건지가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대감 우려감이 조금 같이 있지만 너무 지금 내가 무리하게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우리 홍희진 대표도 좀 지켜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방송 출연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지만은 그렇죠. 반등 시에는 조금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고 오히려 다만 또 밀렸을 때는 그게 단기 매매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골고루 좀 섞어주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너무 무리하게 또 들어가지는 마시고 추이를 조금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썬데이 종결자 2부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주 일요일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결정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5가지의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키워드입니다. 숙대밭된 증시.
네모가 살린다. 그래요. 쑥대밭, 쑥대머리. 뭐 힘들다는 얘기죠. 이거 어쩔 줄 모르겠다. 결국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어쩔 줄 모르겠는 이 증시는 네모가 살린다. 우리 전태룡 대표는 저 키워드 네.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역시나 살릴 만한 친구? 네, 살릴 만한 그렇죠. 종목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주 종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네.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조정 없이 그냥 꿋꿋하게 시장과 상관없이 나홀로 행보를 했던 종목이어야 되나요? 나홀로 행복해야 돼요. 앞서 헥토 파이낸셜 맞습니다. 그런 종목이잖아요. 같은 관련주예요. 네. 그런 종목들이 수급 쪽으로도. 분명히 쑥대밭된 증시를 살릴 것이다. 이런 그런 말이죠? 종목이 이제 저는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보고도 있지만 그러한 종목이 덜 빠져요. 덜 일단. 빠진다. 네. 그래요? 네. 상급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부동산에서 보면 상급지라는 표현을 써요. 네. 하급지, 상급지. 네. 상급지의 기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부동산 가격이 빠질 때 가장 덜 빠지고 안 빠지는 걸 상급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상급지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쑥대밭된 증시 네모가 살린다. 전태룡 대표의 네모 종목을 공개합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이네요. 쑥대밭된 증시 코오롱 티슈진이 살린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를 수호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코오롱 티슈지는 수호입니다. 왜 지금 어려운 장에 수호를 해야 되냐면요. 수급, 호재. 이게 있어야 밀릴 때 덜 밀려요.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하락해도 하락한다고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게요. 전 하락하면 인버스를 통해서 또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황을 늘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쑥대밭된 증시의 코오롱 티슈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호가 있다. 수급, 호재가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냐면요. 단 한 번의 주사로 무릎에 대한 통증 완화와 연골 재생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지금 미국 3상 임상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한 과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오롱 티슈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계 최초 DMOAD 그러니까 질병 개선형 관절염 치료제 후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반등을 줬는데 왜 반등을 하는 호재가 있었냐면요. 보통 제약주들은 이제 재무적으로 실적이 안 좋잖아요. 기대감으로 가는데 근데 코오롱에서 3자 배정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에 대한 흐름도 바로 이 차트를 통해서 보면 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래요. 주가가 만약에 월요일 날 좋지 않으면 이 코오롱 티슈진도 같이 밀릴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호가 있는 종목들은 지키고자 하는 이 심리가 있는 종목들은 밀림이 덜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폭락하면 같이 밀릴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어느 정도 주말 동안에 미국 이란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호재가 좀 나와주고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라인은 그려드릴게요. 9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네. 코오롱 티슈즈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 3자 배정을 한 이유도요. 3상 임상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 과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관절염 치료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관련 재료는 반영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오롱 티슈 이게 신고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급락이 있었던 우리 증시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고가를 보여주는 코오롱 티슈진이 쑥대밭된 우리 증시를 살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홍희진 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쑥대밭된 우리 증시 네모가 살린답니다. 좀 자극적이죠. 뭐 좀 슬프기도 하고 네.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쑥대밭이 될 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쑥대밭 될 뻔한 우리 증시. 네. 그렇다면 무엇이 살린다? 이 네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 매크로 이야기 하다 보면 네. 숲이냐 나무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숲이 일단 좀 중요하고 물론 이제 개별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좋은 쪽, 그러니까 개별 펀더멘탈이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시장 분위기가 지금 수요일처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처럼 뭐 하루 아침에 뭐 12%, 뭐 코스닥이 14% 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이제 안정됐을 때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쪽,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정됐을 때 팍 튀어 올라갈 네. 수 있는 탄력성.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약하지만 강해졌을 때 좀 안정됐을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룡 대표가 수호, 네. 수급과 호재라고 호재. 말씀하신 어우, 거잖아요. 잘하세요. 그럼 네이밍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저도 말씀 전 대표님이? 들었는데 네. 그 정말 이 쑥대밭이 될 뻔했지만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고수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미사일이 나와도 안 맞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은 역시 홍희진 대표도 이 종목에 수급과 호재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쑥대밭 된 우리 증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살린다. 네.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요즘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통령 좀 집중한다 그랬죠. 대통령 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덧붙여진다면 최근에는 이제 수급에서 우리가 이제 ETF인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ETF, 특히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3월 10일 날 또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에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면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그런 어떤 빠른 반등이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VC 업체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어떤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페이스 X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그룹, 미래에셋 증권이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IPO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조금 강하기 때문에 정책과 그다음에 지금 개별 이슈,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어떤 요소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뭐 차트 안 봐도 될까요? 차트는 안 보고 그냥 일단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이따가 비슷한 류의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그때 체크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쑥대밭 된 우리 지금 홍희진 대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또 궁금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롤러코스탁소. 코스터가 코스닥이네요. 아우, 속을 뻔했습니다. 코스피도 있더라고요. 롤러코스탁, 롤러코스피 이러네요. 롤러코스탁소 네모 지금이 매수 기회.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 중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된 종목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지금이 기회라는 건 지금 가격적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저 궁금증, 저 키워드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저는 역시 시장에 대한 불안 속에서는 주식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기도 호재. 수호네요. 강하게 가는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수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네.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롤러코스닥입니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거는 아직 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이전에 저거 사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부담돼서 못 샀어 하는 종목을 사는 걸 우리가 기회라고도 보고 그렇죠. 또 기회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리는 종목을 보는 것도 기회가 신고가도 기회라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그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2차 전지를 설명드렸을 때는 2차 전지는 정말 하락을 했다가 이제 산업 성장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호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강한 종목이 덜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급락이 오면 그 종목들이 나중에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공략한다면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도 그래요. 주도주 종목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롤러코스탁 속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 전태룡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리노공업이네요. 리노공업 어떤 내용일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네. 반도체이거나 그래요. 아니면 뭐 바이오이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중심에서 돈들이 자꾸 이제 순환매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 여러 이제 핵심 장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 이 반도체가 생산을 하고 나면 테스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리노공업은요. 바로 이렇게 소켓을 개발하고 테스트용 핀을 개발을 하면서요.
그 테스트 공정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리노공업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표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테스트 소모품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영구적인 게 있고 반영구적인 게 있고 또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노공업에서 쓰는 이 관련 테스트 용품 부품들은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출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화면에서 매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되게 좋은데요. 보시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갑니다. 보신 김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럴까요?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분명히 리노공업도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최근에 핑퐁과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리노공업은 방어가 되고 이 주가를 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우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주말 동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죠. 전쟁 이슈가. 네. 해결이 되면 이 종목은 대장주가 될 것이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락폭이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리노공업 체크했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라인 체크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10만 9천 원이 가족 지킴선입니다. 이거 이탈되면 손절 이런 개념 없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탈되면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리노공업.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홍희진 대표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롤러코스닥입니다. 롤러코스닥 속 이 네모. 이 종목이 바로 지금 매수의 기회다 이건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홍희진 대표님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롤러코스닥이니까 지금 매수 기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져있는 종목이든 네. 그렇죠.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온 그런 종목인 거잖아요. 코스닥 안에서. 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가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은데 탄력이 좋은 종목, 약간 어떤 테마성의 종목을 매매를 좀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네네. 근데 지금의 시장은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꼭 투자의 어떤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기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내 종목도 나는 가치 투자를 했지만 이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주도주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면 그 주도주가 어떤 업종에서 나타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수 방향성.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물론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이긴다라는 게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무조건 거기서 급등이 나올 거야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조금 더 부진한 모습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번 주에 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시장보다는 조금 강하고 시장이 안정됐을 때 바로 튀어갈 수 있는 재료가 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좀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롤러코스닥 속 이 종목이 지금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오셈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오셈이 지금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무조건 안 좋은데 지금 많이 담아두셔야 됩니다.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유가가 급등하고 안정이 좀 됐을 때 튀어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수급이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네오셈 같은 경우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좀 많이 언급드렸고 항상 저는 나올 때 반도체를 많이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좀 밀리긴 했지만 물론 이제 월요일 같은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오셈은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냐면 SSD 검사 장비. 그러니까 SSD라는 건 우리가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SSD인데 하드디스크 많이 보셨을 텐데 하드디스크와 같은 건데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되면서 많이 쓰인다 그러고요. 최근에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목하셔야 될 게 HBM 들어보셨죠? HBM 말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D램으로 만드는 건데 HB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데 HBF가 활성화됐을 때는 네오셈도 거기서 성장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장에서 놓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항상 탄력적인 것과 내가 조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섞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꼭 그게 종목이 아니라 현금을 두고 계셔도 좋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화요일 날 급락했는데 화요일 날 급락, 수요일 날 급락 그 자리를 지금 다 금요일 날 어떻게 만회를 했단 얘기죠. 그럼 하락을 만회해서 에너지가 세니까 얘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종목의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튀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은 여전히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이고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저는 지금 네오셈이 조정받을 때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신고가 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네오셈을 지금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롤러코스터 이게 그거잖아요. 그 뭐 그냥, 886 예. 네네, 그렇죠. 청룡열차. 청룡열차는 요즘 있나요? 아직?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블랙홀 좋아합니다. 블랙홀은 뭐예요? 서울랜드에 있는 거 블랙홀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저다 좋아하는데. 886. 요즘에는 뭐 새로운 용어가 있던데 저는 이름 잘 모르겠어요. 전 독수리 요새까지 기억하네요. 에버랜드. 그래요. 저는 돈 주면서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재밌긴 하죠. 예. 저는 전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저기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그 광릉동 저기 있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그 옆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청룡열차. 열차. 그래갖고 옛날에 롤러코스터의 원조 할아버지격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분위기 전환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속에 지금 매수 기회인 종목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궁금증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외국인 팔아치운 이 종목. 그래, 내가 죽는다. 이거 근데 좀 용기와 불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이 팔아치운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차익 실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팔아치웠다. 그럼 차익 실현 말고 뭐 없는데 그래 나는 뭐 자신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두 대표님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네. 저는 이제 가끔 시장을 보면 요즘은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2007년도 7월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팔았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자금 필요 없다라는 게 기사에 나왔었어요. 뉴스에. 근데 그게 고점이었어요. 근데 요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혹시나 이게 돈에 대한 수싸움에서 우리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오늘 이 외국인이 팔지만 그래도 줍줍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어렵지만 지난 2007년 7월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그리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왜냐면 전 이 종목을 반도체로 체크를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 다른 뭐 소부장주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이 빠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빠지면은 이 종목은 기회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기회이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기회라고 봤지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밤새 시황이 바뀌어서 이 종목은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소부장하고 달리 만약에 미증시가 빠지면 빠지고 이제 올라갈 거는 다음 주에는 결정 안 날 것 같고요. 몇 번 더 이 종결자를 계속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자, 외국인이 팔아치운 종목. 그래, 내가 죽는다. 외국인은 이 종목을 왜 팔았을까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한미반도체네요. 한미반도체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지금 수급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를 팔았습니까? 네,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여쭤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파는데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지금 전쟁 이슈로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올라가거나 과거에 샀던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중심에서 매도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또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길래 이 네. 종목을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핫하잖아요. 왜 핫하냐? 이 한미 반도체는요. 당연히 이제 소재 그리고 그 AI 반도체 ABM 패키징 장비로 유명해요. 네. 무엇보다 이제 TC 본더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왜 뜨겁냐? 이 TC 본더는요. 반도체 칩을 압력을 가합니다. 꽉 압력을 가해서 열로 붙이는 장비인데 이런 기능, 이러한 정말 기술이 세계 거의 1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관련 뭐 고객사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정말 그 흐름들을 보면 제가 화면을 보면 네.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매도가 나와요.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변동 수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매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제 다음 주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종목은 약했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3.9% 정말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한미 반도체는 소부장주들과 좀 달리 같이 대형주들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그 빠지는 즉시 매수는 아니고 앞으로 시장은 더 움직이니까 그래요. 빠지면 그때는 단기 차익, 외국인과 단기 차익을 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를 다시 돌리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너무 아쉽네요. 금요일 날 왜 갑자기 그런 시황이 바뀌었는지. 그런 거 모르시면 9시 그 매번 8시 30분에 너튜브 전태룡 오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시황 점검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외국인이 팔아치운 한미반도체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홍희진 대표의 해석도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종목 내가 죽는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기 있는 종목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2월 달에요. 지금은 관심이 조금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제 시황이 조금 변했죠. 전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가 $90 좀 넘어가고 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조정이 예를 들어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던 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조정이 길어진다고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시황이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를 보면서 이제 종목의 어떤 비중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경쟁력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는 반도체고 반도체에서 그러면 또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이 종목이다라는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희진 대표가 선택한 과연 이 종목 외국인의 수급 상관없다. 난 이 종목을 모을 아유, 것이다. 네. 하는 이 종목 공개합니다. 대덕전자를 선택하셨네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대덕전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판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보니까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특히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기판 쪽은 하반기가 조금 이익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원재료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4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좀 양호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냐, 내가 어떤 내러티브 투자냐,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탄력적인 그런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싼 종목만 매매를 할 거냐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항상 싼 종목만 매매해서는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덕전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재료가 좀 살아있는데요. FC BGA 쪽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겜2에 대한 어떤 재료가 좀 살아있습니다. 소겜2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표준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이제 모듈인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대덕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됐을 때는 또 다시 신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오셈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지금 저런 차트의 그림들이 네.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다 비슷하게 지금 흐름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모든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약했던 애가
갑자기 3월 달에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환매예요 또. 그러니까 소부장 안에서도 순환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인데 네오셈이랑 아까 차트 비슷한 거는 지난주에 빠졌던 화요일 고점을 넘었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아직 있는데 이 에너지가 센 상황이 결국 소부장에서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밀리면 저는 오히려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네. 덥석 많이 사진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황을 좀 보시면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달에 매도가 지금 그동안에 나왔어요. 네. 근데 3월 달에는 기관이랑 좀 같이 삽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좋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종목 한미반도체와 대덕전자 내가 보유하겠다라는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좀 더 스피드하게 이제 속도를 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네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흘러내린 네 개다. 오늘 전부 다 뭐 롤러코스타 흘러내렸네, 외국인이 팔았네,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금 저희 쑥대밭. 작가와 제작진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내 심리가 이랬다라는 걸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내 계좌, 뭐뭐를 급등한다. 전부 다 희망적인 겁니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모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그렇죠. 아프면 약국을 가자. 그렇죠. 병원에 가자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지금 흘러내리는 쪽인데 이번에도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린 네 계좌 희망을 갖고 네. 이 종목으로 급등한다. 자, 이 급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수호입니다. 수호. 예, 역시 지금 보면 우리 홍유진 대표님이나 저나 지금 뭐 이거 말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약간 소부장 쪽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종목도 소부장주 소부장 중에 쪽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흘러내린 네 계좌 바로 이 종목이 이 종목을 급등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합니다. PSSP. 네. HPSP. PSP가 아니라 HPSP. HPSP를 급등한다. 소부장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 지금은 이제 실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건 실적, 호재가 있어야 되고 수급이 좋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반도체 성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반도체 성능을 높여주는 공정 제조 회사인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장비가요 난이도가 높아서 독점적인 경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고압수소 기술 난이도가 높고 경쟁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세 공정이 필수인데 정말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화면 잠깐 보면 제가 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매출을 보면 거의 영업이익이요 50%에 가깝습니다. 정말 알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에 안정적인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홍희진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걸 선택한 이유는 시장이 안 좋더라도 덜 밀릴 것이고 좋다라고 하면 강하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부장주들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렇게 HPSP를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흘러내린 네 계좌 HPSP로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홍희진 대표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흘러내린 네 계좌 이 종목으로 급등할 것이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조건 자체는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탄력적입니다. 탄력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탄력이 살아있는데 이게 또 미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과도 연관이 있어야 된다.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위치 자체가 되게 뭐 신고가 위치는 아니긴 한데 탄력이 붙으면 이제 엄청난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탄력이 예상이 되는 그렇죠. 종목.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흘러내린 네 계좌 이 종목으로 급등할 것이다. 이 종목을 공개합니다. 카카오페이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보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맞죠?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최근에는 사실상 정부 정책, 특히나 미국에선 진역세 액트라는 법안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비트코인에 흐른 것도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63,000달러까지 깨졌다가 이번에 반등할 때 잠깐 74,000달러 근처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네네. 굉장히 좀 탄력적이라는 건데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카카오페이 증권이 자회사거든요. 증권주로서도 상당히 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증권주가 얼마 전에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그렇죠.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아직은 못 보였으니 네. 다음 상승 파동에는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네. 차트를 잠깐 좀 짧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거고 단기 순이익은 3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럼 턴어라운드가 진행된 시점에서 작년 6월 고점까지는 무조건 지금은 장기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지금 네. 올해 1월 고점도 아직은 터치가 안 됐는데 이번 상승 파동이 나타날 때는 아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단 시장과 좀 거꾸로 하기보다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흘러내린 내계자 카카오페이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HPSP와 카카오페이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키워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네모 중동 리스크 뚫고 상승한다. 네모 종목은 중동 리스크 뚫고 상승한다. 와, 이게 정말 한 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주에 여보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런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 방송할 때 그 뉴스 나왔죠. 맞아요. 네, 이란 공격했다고. 근데 방송할 때 이란 얘기가 네. 저희 살짝 언급이 되는데 한 주 만에 맞아. 이 키워드 자체가 정말 다 이렇게 버텨라, 맞아요. 뚫고 올라가야 된다. 팔았지만 난 살 것이다. 맞아요. 막 이런 쪽으로 지금 키워드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또 중동 리스크 뚫고 상승한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일단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전태용 대표님 이게 피난처 쪽에서 찾으셨는지 네. 아니면 이 중동 남의 전쟁이 우리에게 사실 남의 아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으나 그쵸. 그래도 이제 주가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수혜 섹터 쪽으로 보셨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수급적인 종목으로 당연히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업종으로 보면 저는 이제 반바지 중심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재료 기반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그런 또 종목?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중동 리스크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합니다. ST팜을 선택하셨네요. 네, ST팜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피난처의 느낌이 더 강하네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전쟁 뭐 이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쟁 나면 또 전염병도 있고 제약주 그렇죠. 쪽에 또 네.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ST팜은요 그래요. 유전자 치료제 원료를요 대신 만들어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RNA 기반으로 이제 치료제가 시장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로나 이후에 투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아마 이제 관련 시장이 2030년도 이후에는 1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순도 합성의 뭐 GMP 생산의 대량 경쟁 기술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지금 말씀드리는 CDMO에 대한 회사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바이오 회사들이 계약을 하면 장기적으로 가는데요. 실적이 그래서 그런지 보통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이고 지속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ST팜을 중동 리스크를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홍희진 대표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어느 쪽으로 중동 리스크를 뚫으려면 피난처도 있고요. 아니면 수혜 섹터도 있습니다. 방산, 뭐 비료, 정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에너지 쪽. 에너지. 네, 좀 봐야 될 역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을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BHI를 선택하셨네요. BHI가 중동 리스크를 뚫고 상승할 것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갖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고요. 화력발전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미 투자가 지금 1호가 될 수 있다라는 섹터가 지금 원전인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지금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가 대체제로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HI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의 종결자가 선택한 종목들 정리 저희가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태룡 대표의 종목입니다. 쑥대밭 된 증시는 코오롱 티슈진, 롤러코스터에선 리노공업,
외국인이 팔아치웠지만 한미반도체는 내가 줍는다. 그리고 흘러내린 계좌는 HPSP로 급등할 것이고 ST팜은 중동 리스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다. 와, 전반적으로 우울하네요. 키워드는 우울한데 종목은 활기찹니다. 자, 계속해서 홍기진 대표의 종목들 선정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쑥대밭된 증시를 살릴 것이고요. 네오셈이 롤러코스터 속의 매수 기회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카카오페이가 내 계좌를 살리면서 급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중동 리스크는 BHI가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 공개된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오늘 이 공개 안 한 종목에도 상관없습니다.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자, 나라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매수한다. 오늘 나온 키워드 중에서 제일 활기찬 키워드입니다. 나라면 이번 주 이 종목을 선택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종목에 대한 결정을 들어볼 텐데, 그래도 선정 기준은 여쭤봐야죠. 저는 그냥 오늘 그 ST팜을 했어요. ST팜.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 이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하고의 시그널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땐 보수적으로 수를 줄이고요. 시장이 좋을 땐 늘릴 건데 저는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서 가까운 종목 중에 ST팜으로 대신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관련된 네. ST팜을 선택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홍희진 대표의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희진 대표는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벤처투자. 역시 네. 앞서 처음에 나왔던, 맞죠? 맞습니다. 첫 번째 어떤 키워드에 들어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쪽을 보시는 걸까요? 우주항공과 정부 정책, 정책? 코스닥 활성화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조금 이제 개선되고 안정됐을 때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쑥대밭된 우리 증시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살린다고 했는데 쑥대밭이 된 다음에 빛을 발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속상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선택한 나라면 다음 주 바로 이 두 종목을 선택할 것이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ST팜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전 선물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뭐 시간을 10초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튜브의 전태룡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홍희진 대표도 너튜브 시작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너튜브가 매일 12시 반에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와, 장중에. 네, 네네. 한 시간 동안 좀 진행이 되는데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오늘 좀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그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너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분이 준비하신 선물 있습니다.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준비하신 선물 ARS입니다. 1668-43865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두 분이 준비하신 무료 선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선물은 일단 받고 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